자, 안녕하세요. 댓글로 질문하시는 것들을 몰아가지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것들 주로 고르다 보니까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는 거에 전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몇 개만 좀 볼게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했는데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나 봐요. 근데 간편장부 명세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죠. 요거를 이제 댓글로 말씀드리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하나 다시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로페즈 사님, 제조업 개인 사업자인데 소득 금액도 낮고요. 월세를 내는데 임대인이 간이가세자일 경우 따로 임차료를 신고해서 돈을 공제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도 영업 납부라고 뜨긴 합니다만 신고를 꼭 해야 하나 해서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질문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하튼 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에 달린 질문이니까 아마도 간편장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업 납부라고 뜨긴 한다는 거 보면 모두 채움이나 단순 경비율 신고해서 세금이 지금 없다고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임차료를 내고 있으신가 보죠, 사업장에. 근데 그 임차료 내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간이가세자이다 보니 아마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기 임대인이 간이가세자여도 계약서나 아니면 송금 내역이나 이런 증빙으로 그 임차료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세 미만을 위한 홈택스에서의 세금 환급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셨는데 외국인 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4세 미만이면은 보통 그 세법에서 얘기하는 청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근로소득자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직장인 분이시라면 요거는 직장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회사에.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혹시 임대업은 재산세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목록에 뜨질 않던데요. 어떤 목록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재산세를 필요 경비에 넣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간편장부에 세금과 공과 정도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부 A님 2023년 12월 31일 퇴직자이고 나의 홈택스 나의 알림에 접속하니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도움 서비스도 클릭해보니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지요? 지금 2023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도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으면 요 23년도 분은 24년 5월에 했었겠죠. 그래서 23년도 분은 지금 종소세 신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채움 환급 유형인데요. 세금보다는 소득을 줄이고 싶어서 간편장부 신고를 하고 싶은데 모두 채움을 어디서 취소하고 간편장부로 하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간편장부 신고 메뉴가 없다고 하셨어요. 요것도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순 경비율이거든요. 모두 채움 환급은.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신고 방법을 간편장부 신고로 바꾸시고 싶다고 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은 5월부터 있는데 연말정산은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게 기본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두 채움 단순 경비율로 고지가 왔는데 종소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는 5월부터 불러오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1월부터 가져와야 되나요? 하셨는데 이게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로한 기간에서부터만 불러와야 되고요.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고 있는 것들은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항목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항목을 다 일일이 구분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불러오게 하면 되고요. 근데 그것도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1월부터 1년 동안에 낸 게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근무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된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현강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간편정보를 신고하려고 작성했는데 매출보다 필요 경비가 더 많게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가 뭐 있죠. 그러니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업 초기나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매입은 혹은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간편정보를 작성했는데 이렇게 적자가 마이너스가 더 나왔다 그러면 뭐 2월 결손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나이 간다님이 작년 영상 같은데 요거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영상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올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러시는데 이 지방소득세 신고 2025년도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김미영님 근로자라서 2024 연말정산은 끝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사업소득이 한 17만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종소세를 신고하라고 왔나 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단순 경비율로 했더니 소득이 한 뭐 소득 금액이겠죠. 5만 5천 원 정도가 반영되고 기존 연말정산을 합해서 했더니 이제 플러스로 10만 8천 원 세금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납부세액이.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소득금액 증가가 5만 5천 원 했는데 최소한 5만 5천 원보단 적을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세금이. 근데 지금 추가된 소득 금액보다 세금이 더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올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쪽이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기존의 연말정산이 잘 됐다 그러면 연말정산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거나 아니면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겠죠? 흑황보물님,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모르는 업체가 신고되어 있어서 찾아서 전화해보니 잘못 신고한 것 같다며 일괄적으로 6월 초에 수정 신고할 거니 그 부분을 빼고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 이게 뭐 실제로 6월 초에 이거를 빼주는 신고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뭐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넣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소세 신고를 내가 여기서 지금 나왔다고 같이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를 뭐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일단은 빼고 신고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고쳐주지 않으면 왜 신고를 안 했냐고 나한테 세무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두 채움 자동으로 하면 영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세액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영원히. 그래도 근로소득 없고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7만 원으로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7만 원만 보면은 표준세액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세금이 0원인데 표준세액 공제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뭐 표준세액공제가 근로소득이 없다면 7만 원이 맞기는 해요.